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사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관위 국정조사보다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고 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이 끝난 뒤에 실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가 다시 틀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목요일에 있었던 합의 맞습니까? 수석님? 합의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원내대표가 다음 날 이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은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일정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합의 2개 항을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합의 직후에 잠깐만요. 합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체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번 주 이제 14일에 본회의가 있는 14일에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또 오염수 특위에 관해서는 오염수 특위를 한다는 의결을 본회의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직후에 그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서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특위에서 국정조사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그 계획서를 본회의에 의결을 하는 것까지도 기자분들에게 언론인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석님 혹시 일정까지도 말씀드린 건데요. 이 합의가 원내 수사관 합의였죠? 저희들이 합의가 했지만 어쨌든 두 부분은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혹시 그 국민의힘에서 원내 수석과 원내 대표 간에 뭔가 좀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사실상 동시에 의사소통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케이를 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말씀드릴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네. 저희들은 합의된 바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합의가 이루기까지 사실 이제 언론인들께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조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기존에 이야기한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선관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그러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수사 같은 경우도 국정조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국회 본연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절차하고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같은 때에는 수사하고 국정조사가 병행되기도 다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야 합의에서 그 선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말고 북한 해킹 관련도 포함이 되어 있었었죠. 네. 그 부분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 부분도 여당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국정조사에 넣자 이렇게 저희도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다음 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고. 그러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는 언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바로 저희들이 언론인들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14일 이번 주 수요일에 후쿠시마 특위를 결성한다는 의결을 이제 본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의결에 따라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그 특위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청문회 일정도 이 특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IAEA 결과 보고서와 청문회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 나온 다음에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네.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사정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그 IA 보고서 나오기 전에도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만큼 더 최근에는 또 방류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는 만큼 그만큼 더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혹시 그 여야 합의 과정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부를지까지도 혹시 논의가 됐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논의 안 했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특위에서 예. 특위 간사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특위 간사간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저희들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근데 국민의힘이 이것도 응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가면 네.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또 난항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국민들께서 분명히 판단을 하지 않을 생각합니다. 예. 하실 그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뭐 당내에서도 그리고 저희 우리 당의 원내에서도 꾸준히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좀 더 여야가 합의를 하고 여야의 협동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특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명히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그다음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게 그 상임위 단위에서의 어떤 그 체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검증 특위 구성으로 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한다면 이게 좀 분산된다 이런 문제 의식인가요? 그러기도 했고 국회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국회 전체 의사를 모으는 것이 더 조금 더 국제적인 힘을 줄 수도 있고 정부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간다라는 입장을 좀 확고히 세우셨는데 그 뒤에 혹시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연락 온 건 없었습니까? 그 뒤로는 연락이 이제 필요 없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접촉을 자주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이제 다시 원내 수사관 좀 어떤 접촉이 있을 예정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이 원내 대표단의 또 이제 그 숙제 중 하나가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거 어떻게 푸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계속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의원들이 특정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더 독점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 전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다수 의원들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특정 의원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 의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여러 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관과 의원을 겸직했다든지 원내대표를 하셨 그런 부분 이런 분이 있어서 당연히 특정히 뭐 정청래 의원만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보도를 보면 당직과 국회직 겸임 금지, 전현직 지도부와 전직 장관 제외 등이라고 하는 새 원칙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마 새 원칙은 아니고 기존에 거의 관행적으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재확인한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원칙에 따르면 당직과 국회직 겸임 금지라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은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막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아마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양당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전에 행안위원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과방위원장을 맡았으면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내가 행안위원장을 맡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잖아요. 지난해 과방위원장, 행안위원장을 1년씩 교대를 한다는 것은 양당이 당별로 약속을 한 것이고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당이 맞는 거지 정청래 의원이 맞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새로 맡게 되는 자신들의 몫으로 맡게 되는 과방위원장에 행안위원장을 했던
정재원 의원을 내정을 해서 한 것일 뿐이죠. 예. 그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평안에 행동했던 정재원 의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을 지명을 했다는 그분이 아마 가방연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정청래 의원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푸실 계획이세요? 뭐 당이라는 것이 여러 명의 의견이 있는 그 단체입니다. 그러면 예. 그 어떤 경우에는 100% 동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거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네.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잘 따라갈 수 있으리라 저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지금 그 행안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아직 이제 원칙을 의원들께 동의를 받고 나서 예. 그 원칙에 따라서 담당하실 분을 선정하는 절차를 들어간 것이 예. 순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관심사가 오늘 윤관석 예.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 당의 입장은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자율투표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그럼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들은 자율투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그러면 의원 개개인들의 좀 기류가 어떤지는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부결로 네, 갈지 가결로 갈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도 예.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여러 경로로 예. 확인을 해봤는데 짐작하듯이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좀 갈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얘기는? 예, 그게 왜냐하면 예. 저희들이 168분인가요? 중에서 뭐 한 7, 80분 왔다 갔다 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분위기를 확 저기 알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뭐 2, 30분 정도의 움직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편차가 너무 작아서 예.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석님 제가 그냥 그 네.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당 지도부 차원이든 네. 원내 지도부 차원이든 네.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으로 표결해 달라라는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된 바가 없다고 확신해서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그런 입장 전달된 바가 없다라는 거고요. 당 지도부가 저한테 이야기한 건 없으니까요. 예. 당 지도부가 예. 저 모르는 사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원내에서야 뭐 물론 당연하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당에서도 당철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서 내린 건 없습니다.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두 의원이 탈당을 할 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당 지도부의 관계자가 어떤 코멘트를 한 바가 있냐면 탈당을 해야 체포 동의안 부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면에서 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당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당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자율투표를 하니까 자율투표를 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 더 의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런 그 판단을 하시고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가결이 나오든 부결이 나오든 이게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부결이 나와도 부담스럽고 가결이 나와도 부담스럽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저희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좀 그 파악을 해봤는데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혁신위원장 뭐 인선 결과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 대략 언론인들께서도 여러 가지 기류를 잘 파악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3명의 어떤 그 교수 출신 언론 보도는 이렇게 좁혀지는데 맞습니까? 네. 뭐 대략 언론인들께서도 그 여러 소스를 가지고 여러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혁신위원장 인선 결과 보고 말고 의총의 또 주제가 어떤 겁니까? 우선 뭐 생각하시겠지만 상임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선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난주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관련된 내용. 네네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자유 발언이 있을 텐데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네. 다양하게 저희 당에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던 일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지도부에 드리는 말씀 아니면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들이 예. 다양하게 표출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까지 좀 여쭤볼게요. 김기현 대표 아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문제는 혹시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무슨 대응하거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기현 대표님의 아들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 지금 특히 국민의힘 쪽에 예. 의원님과 관련돼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가상자산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지난주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허은하 의원님 보좌진이 가상자산 회사의 임원으로 갔다든지 네. 아니면 장지원 의원님의 형이 예. 총장으로 계시는 학교에 이맥스가 10억 원을 기부했다든지 등등의 어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관련된 쪽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예. 국회법상에 가능한 여러 가지 방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회법에 되어 있는 방식은 뭐든지 저희들이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관련해서 지금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키고 이제 법률 개정은 이루어졌는데, 네. 첫째 그 6월에 이루어지는 신고는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이 되는 거 맞죠? 수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월에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고, 네. 그거는 12월에 이루어지는 거 맞죠? 예, 그거는 이제 그 6월달 부분은 이해 충돌 관련돼 가지고 신고하는 거고요. 예. 12월은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련돼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는 독립생계의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공직자율법에 따라서 예.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예. 그 있는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생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아들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출가를 해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 안 해도 된다. 김기현 대표 이런 입장을 정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련된 사항이 한정된 것이고요. 예. 지금 관련돼서 가상자산 임원으로 계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를 보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러면 그 회사 사람을 뭐 상임위 차원에서 부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